여기 촬영할 줄은 누가 알죠? 사모님 1시에 하고 또 식사, 원장님 식사 저기 해야 된다 그래서 1시까지 빨리 합시다. 1시. 자, 대수님 있으면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면, 그래서 저직권 생태학 이론은 아까 어땠어요? 여기는 결정론 입장이고, 그 다음, 이게, 예. 개별 조직으로 보는 걸 미시라고 그래요. 미시적 관점. 이건 거시적 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 거기 지나게 돼 있는 거. 조직의 변화가 조직구 생태학이 이루면서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환경 결정론 관점이다. 또 밑에 있는 것처럼 생물학의 자연 도태 이론, 거기 도태 이론을 원용한 건데 밑에 지나게 되어 있는 거, 조직 변화를 시간적 순서에 따른 종단적 분석에서 검증하며 분석 수준을 개별 조직에서 조직군으로 전환시켰다. 개별 조직에서 조직군으로 전환시킨 이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종단 수준 연구는 뭘까? 횡단과 정단이 있는데 종단 수준은 이를테면 2010년도에 연구하고 2020년도에 똑같은 기업을 연구했다면, 조직군을 연구했다면 정단이죠. 2010년도에 여러 조직군을 연구했다면 횡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해야 뭐합니까? 여기서 여기 변화됐을 때 살아남았느냐 살아남지 않았느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단적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 되고, 여기 한번 합시다. 혹시 우리 선생님 여기 조직경제학은 거기 주인 대리인 이론. 이건 이미 우리 어디서 봤어? 총론에서 봤죠? 주인 대리인 이론은 총론에서 봤어. 그쵸? 자, 주인과 거기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찾아 있는 거, 지나게 되어 있는 거.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 교차와 상층적 이해관계로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럴 때 우리가 대리 손실이 발생할 때 주인과 대리인 중에서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대리인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인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어? 대리인이 일으키는 그렇죠? 자, 대리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인이 역선택이 안 되도록, 그럼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유인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거래 비용 이론, 윌리엄슨이 주장한 거래 비용 이론, 그렇죠? 선생님, 거래 비용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래 비용 또는 내부 비용. 자, 조직경제학은 주인 대리 이론하고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 거래 비용 이론. 이것만 설명할게요. 그냥 거래 비용 이론은 물론 주인 대리 이론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나는 비용이야. 이렇게 정보 격차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알아내는 비용들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래 비용이라는 거래요. 거래 비용.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CJ가
CJ가 영화사만 했다가 왜 뭐 극장 같은데 이 극장 같은 것도 요즘 CJ 소유로 많이 하고 있죠. 사들이죠. 왜 이렇게 극장 같은 것도 자기로 문어발식으로 하고 이렇게 계열화시킬까? 이래. CJ가 만든 회사가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상영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없어. 영화관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자기가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영화관이 상영을 안 해주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크겠죠. 그러면 상영해 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신뢰관계를 쌓고 많이 알아야만 뭐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갑자기 안 해줘 버리면, 믿을 수 없으면, 차라리 자기가 영화관 그냥 사들여서 하는 거, 여기는 자기가 사들였으니까 자기 영화는 분명히 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죠? 이걸 내부 비용이라고 그래, 내부 비용. 이거 사버리는 거 내부 비용이라고 그러고, 이걸 할지 안 할지 알고 항상 위험 속에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면 CJ에서는 이 영화관을 사버리겠지. 많은 영화관들을, 전국에 있는 영화관들, 그걸 내부화한다고 그래, 내부화. 한번 읽어봅시다. 윌리엄스는 거래 비용이 관료제 조정 비용보다 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료제 조정 비용 또는 이런 것들은 이게 사버리는 비용을 말해, 일종의. 그쵸? 보다 크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래의 내부화가 조직화시켜버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거대 조직의 출현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그러다 보니까 CJ가 완전히 거대 조직이 되죠. 자, 국립대학교 식당 한번 봅시다. 식당. 사실은 국립대학은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식당 운영하는 게 목적 아니잖아. CJ도 그렇다니까. 처음에는 영화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니까. 영화, 그쵸? 투자자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 국립대학에서도 식당을 외주화시킬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와서 해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해라 그럴 때 식당값 올릴 수도 있겠고, 이 조직원들을 무시하고 값 많이 올릴 수 있겠잖아. 또는 맛없는 음식을 제공해서 가격을 내리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알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수도 있겠죠. 또는 감독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 비용이 너무 커. 그럼 식당을 그냥 자기 직원 비싸게, 식당을 맡는 측이 이거보다 여기 아까 복지팀에 한 두세 명에다가 또 어떤 이 비정규직으로 이 조리사 같은 거 뽑아서 아예 어디서 운영해버려. 국립대학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많은 대학들이 국립대학 같은 경우, 사립대학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국가니까 국가를 생각해보면 국립대학들이 외주화 줬을 때 비용이 너무 커, 거래 비용이 너무 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위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내부화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몇 명 자기 직원들 거기 정기적으로 몇 명 두고 비정규직 뽑아서 그냥 운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가격 어때 보면, 국립대학 분해식당 가면 비용 굉장히 싸죠. 그래서 질도 괜찮잖아. 여기 입장에서는 뭐가 아니니까, 돈 벌려고 그런 건 돈은 월급으로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 내부화한다 그래, 내부화.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면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거래 비용이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일종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쌤. 윌리엄 쌤의 애명, 유형이 아니라 애명 구조라는 말도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그건 보기로 하고, 그 밑에 거래의 비용 이론 논리는 정부 실패 후 공공 분야의 민영화, 민간 위탁 계약제 등에도 적용됐다, 응용된다. 자, 그 다음 제도화 이론. 여기 이제 제도화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신제도주의에서 나온 거야. 신제도주의. 우리가 신제도주의 여기에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신제도주의가 여기에 있다.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 있냐? 결정론에 여기에 들어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조금 더 문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략적 선택 이론. 자, 전략적 선택 이론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죠. 여기는 자, 이 조직이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환경에서 조직이 그대로 변한다 아니면 조직이 어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게 이쪽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뭘 쓰겠어? 그럼 조직도 조직 안에서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자, 선생님 거기 있는 완충 전략 또는 연결 전략 이런 걸 쓴단 말이야. 자, 선생님 봐봐. 이런 거 한번. 요즘 자, 검찰하고 경찰하고 뭡니까? 검경 분리를 많이 추진해서 수사는 누구에게? 경찰에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거 기소 같은 것은 검찰에게 권한을 줘서 이제 수사 권한을 거의 누가 맡도록 한다? 경찰이 맡도록 한다. 그러면 만약에 많은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많이 필요해. 이제 경찰 고위직들이 필요하겠어. 다시요. 자, 이제 환경이 변했어. 정례에는 검사들이 수사도 다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뭐 하겠다? 법을 정해서 이제 분리하겠다. 수사는 누구만? 경찰만. 이제 기소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 공부하는 누구만? 검사만 이렇게 분리하면 사실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사받을 때 도움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래서 대부분 경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제 검찰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겠잖아. 수사 안 하니까.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들도 당연히 어떤 법무법인에다가 나 변호사 해주라 할 때 여기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누구랑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게 유리하겠어. 경찰이랑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만약에 그 전에 뭐 자기가 서울경찰청장 했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사람 굉장히 많겠죠. 경찰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모험할 수 있겠어. 쉽게 말해서 사건도 잘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법무법인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 사람을 흡수하는 전략을 쓰는 거야. 그냥 당연히 봐봐. 환경이 변해서 경찰이 많이 있는 조직만이 법무법인이 성공 꼭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없었던 법무법인에서도 그냥 전략으로 바꿔줘? 그러면 나는 더 고위층에 있는 경찰을 보겠다. 흡수해버리겠다. 이런 전략 쓸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게 뭐다? 거기에 전략적 선택 이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환경 변화는 굉장히 능동적이죠. 환경 변화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환경에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뭐한다? 전략을 사용해서 환경을 자기에 유리하게 만들어버리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주십시오. 거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뭐 여러 가지 스코트의 전략, 셀드닉의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다. 그 다음 자원의존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의존 이론도 말이 의존이라 좀 그런데 여기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원의존 이론이란 건 모든 조직은 자원에 의존한다는 뜻이지 환경에 의존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공동체 생태학. 여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어떤 걸로만 나와요. 그냥. 자, 14페이지 공동체 생태학 있죠? 여기는 그냥 임의론이다. 그 다음 거시적 이론이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혼돈 이론이 있는데, 혼돈 이론은 문제 나오면 설명할 건데, 여기 꼭 어디에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기는 그래. 그래서 혼돈 이론의 핵심만 하나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조직이 안정돼 있다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럴 때 이 혼란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화 과정으로 보는 게 혼돈 이론이야. 다시요. 혼돈 이론은 혼란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것만 잘 봐두시면 돼.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 자, 우리가 거기 문제만 풀어보고 OX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6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5번은 잠시 놔두고 6번부터. 자,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빨리 풀어보면 구조적 상황이론, 상황의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예구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전략적 선택이론, 상황의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의 구조를 결정한다. 자원의존이론,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대리인이론,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유임한다. 일단 뭐가 잘못된 것 같아? 4번.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한데, 그렇지 않아도 대리인이 이 정보가 많은데 권한을 유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대리인의 권한을 감시해야 되겠어? 그 다음 7번 문제 우리 풀었으니까 한번 간단히 봅시다. 7번 문제. 조직이론 유형론을 발달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여기는 물론 체제이론, 신체도 이론이 나와서 그러는데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또 한 번 나옵니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기억 다음에 니은과 디귿 다음에 체제이론, 신제도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우리가 혼돈이론 다 안 배웠지만 키워드가 뭔지만 알면 이 문제는 풉니다. 8번. 그렇죠? 부정적으로 안 본다 그랬죠?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자, 지금 이 1시까지 문제, 이게 저는 23페이지. 23페이지 OX 보겠습니다, OX. 일본 주요 조직이론에서는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은 차별적 성과과 같은 경제적 동기 및 근로자 복지를 통한 사회 심리적 동기.
사회 심리적 동기는 인간관계론이죠. 네, 틀렸고 2번 주요 조직원의 권리과 같은 행정관리론자들은 능률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포스코브를 규정한다. 이거 맞죠? 3번 뭐가 틀렸어? 네이오 인간관계론. 경력제적 합리적 인간관이 아니라 무슨 관이라고 그랬어? 사회인관이라고 그랬죠? 4번은 이건 뭐 쌤 맥거리거 이론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요 조직이론에서 맥거리거 Y이론에 의하면이 아니라 여기는 X이론 이야기입니다. X론. 그 뒤에 뭐 상통하기 위해서는 자 5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부터 여기 한번 봅시다. 5번 구조적 상황이론입니다. 조직이론에서 구조적 상황이론은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맞죠? 조직이론에서 전략적 선택이론은 전략적 선택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적 선택이론입니다. 조직이론에서 전략적 선택이론은 상황의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의 구조를 결정. 맞죠? 7번 조직이론에서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자원의존이론입니다. 자원의존이론 주도적 능력적 행동을 중시한다. 맞죠? 8번 조직이론에서 대리인은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대포권을 아닌다고 그랬죠? 조직의 유형군에서 블라워스캇은 기능을 중심으로 이것도 틀렸죠? 수혜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10번 10번 조직의 유형 구분에서 블라워스캇은 병원, 학교 등을 봉사 조직 맞죠? 파슨스는 경찰 조직은 사회 통합 기능 맞죠? 12번 애초에는 민간 기업체를 공리적 조직으로 분류한다 맞고 13번 조직이론 유형들을 발달 순서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체제이론, 신체도입 맞죠? 쌤 14번부터 17번까지는 잠시 후기 인간관계론은 나중에 맥그리거라든가 누구 허즈버그 이런 사람들 할 때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18번 혼돈이론은 조직의 자생적 학습 능력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혼돈 속에서 스스로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돈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혼돈 상황에서 올 때 혼돈 상황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다가 변했을 때 잘 적응 못할 때 혼동스럽죠. 그럴 때 거기 자기 능력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맞고 혼돈이론은 혼돈을 통제의 필요 대상으로 이해하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제와 회피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창조 계기로 봅니다. 새로운 질서 창조 계기. 혼돈이론은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합니다. 자, 혼돈이론에서는 대상체제 행정조직은 질서와 무질서, 구조와 비구조와 공존한 복합적 체제로 인식한다. 맞고. 다음 사항과 관련 있는 이론은 대리인 이론이다.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맞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대상자의 건강상태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겠어? 주로 아픈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하겠죠? 보험회사는 질병 환류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 재정이 악화됐다. A 같은 경우를 역선택, B 같은 경우를 도덕적 해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3번은 주인 대리인 모델에 의하면 주인이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보 비대칭성이라 한다.
그런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서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 모형을 정부에 적용하면 우선 국민이 주인이고 선출적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대리인이다. 맞죠? 이건 우리 총론에서 다 설명된 이론들입니다. 내용들입니다. 총론에서 그렇죠. 주인 대리인은 주인 대리인. 자,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공무원보다 내 대신 여러 가지 공무를 해라 그러죠. 그런데 선생님 그래서 내가 세금 내줄게 너 치안 좀 해주라. 근데 경찰들이 저기 가서 잠자고 있는지 어쩐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런 건 알 수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 있? 도덕적 이런 해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죠. 편의점 알바를 뽑으려고 그럴 때도 만약에 200을 준다 그러면 자기 능력이 3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겠어 안 오겠어? 자기 능력이 15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로 어떤 것만 뽑히겠어? 여기 주인 입장에서는 알바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그렇죠? 그럼 주로 이런 사람들은 뽑겠죠. 그 다음 좋아. 뽑아놨어. 그래서 200만 원 주고 뽑아놨는데 이 대리인들은 주인이 그러니까 시켜서 알바들이 뭐하고 있는지 주인이 알 수 있어 없어? 그래 저기로 CCTV를 감시해요? 감시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놀면 모르죠? 그럼 사실은 200만 원 준다 그러면 아니 이건 뭐 내가 놀아도 뭐 할 건데 200 줄 건데 열심히 해도 200인데 놀겠죠?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란 말이에요. 25번 전략적 선택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 적용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의 자유재량에 의한 의사결정 산물로 나왔죠. 전략적 선택. 임의로인. 그렇죠? 자, 26번. 이제 이런 사람까지 나오니까 좀 그럴 거야. 번스와 스토커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성격 및 특성이 조직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번스와 스토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구조적 상황론자입니다. 그걸 알면 이거 문제는 쉽겠죠? 구조적 상황론자. 자, 조직군 생태학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자, 조직군 생태학은, 능동적입니까? 자, 여기 능동적입니까? 조직군 생태학. 틀렸죠? 수동적이죠. 자, 그 다음, 그런 걸로만 일단 보시면 돼요. 번화들은 조직 내 인간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번화들은 어떤 거 신고전 이론 갑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신고전 이론과 이렇게 29번 조직군 생태로 조직의 생성, 사멸의 원인을 주로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조직군 생태론. 그렇죠? 환경에서 적합도를 찾는다. 조직 경제학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과 기회적 일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유인과 통제 방안을 연구한다. 이게. 다음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칙, 신념, 가치체계 등의 경로 우전성과 변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건 우리가 개론에서 봤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특히. 이건 다시 한번 개론할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전체로 못 바꾼 이유는 뭐야? 옛날에 했던 것들을 쉽게 바꾸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런 걸 경로우전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제도주의 이론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비용 이론, 탐색 거래, 감사 비용들 포함한 거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외부화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한. 그렇죠. 아까 식당을 외부화 시킬 건지 내부화 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죠. 30군 저직군 생태로는 저직군 생태로입니다.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저직군 생태로는 저직군을 분석 단위라며 개별 저직은 외부 환경 선택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저직이다. 어쨌든 여기는 수동적인 거 맞죠? 자, 상황론. 조직 구조를 상황 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과 기술 전략들을 처방한다. 이건 뒤에 나온 문제인데, 바로 지금 뒤에 배울 거야. 바로 뒤에. 그래서 거기 조직 구조를 여기서는 뭘로 배운다? 기본 변수로 해요. 기본 변수. 지금 이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그 다음 35. 제도적 동용론에서는 조직의 장이 생성되면 구조화되면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새로 진입하는 조직들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신제도주의를 지금 자, 제도화 이론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소를 조직 구조에 통합해야 한다. 이건 맞습니다. 37번 봅시다. 37번. 35번 전략적 선택 이론이네요. 그러면 조직 환경의 특성에 따른 조직 내부 구조를 정립해야 된다. 전략적 선택 이론은 능동적이라고 그랬어? 수동적이라고 그랬어? 능동적이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조직 환경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아까 전략 같은 걸 활용한다고 사용한다고 그랬죠. 조직 경제학, 정보 비대칭성 완화, 성과 중심 대리인 통제, 대리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대리 손실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조직군 생태학에 따르면 조직의 형태 또는 구조 환경의 동질성. 그렇죠? 조직군 생태학은 여기니까. 수동적이어야 되겠죠? 40번부터 조금 이따 풀겠는데, 식사 후에 풀겠는데, 여기 끝내야 돼서. 자, 일단, 쌤 어려운 것은 잠시 동그라미를 쳐놓고 뒤로 밀어주십시오. 잠시 동그라미 쳐놓고 설명을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쌤 이것만 알아도, 여기서는 다른 건 잠시 뒤로 밀어놓고, 여기 때는 뭐다? 이런 건 수동적이다. 환경에 대해서. 여기는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이다. 주체적이다. 이것만 일단 알아도. 다른 건 그냥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할 거니까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